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전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사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보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월남 내 핵심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1967년 9월 3일) 11명의 인사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앤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쭈옹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쭈옹딘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부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븐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팜 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응앤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에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사나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티에오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1968년 1월 30일) 월맹은 베트남인들의 퇴퇴, 구정을 기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남부 베트남의 5개 주요 도시와 36개 지방 중심 지역을 공격했다. 구정의 느슨한 분위기와 명절 민족 대이동의 혼란을 틈탄 기습 공격이었다. 월맹과 베트콩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미국 대사관이 일시 함락되고 미군의 해산기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월맹의 막대한 군사적 패배를 가져온 자살적 공세로 끝이 났다. 이 대규모 공세로 베트콩은 많은 간부들과 약 4만이 넘는 병력을 잃게 된다. 기대했던 남부 베트남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언론의 과장 보도였다. 미국인들은 TV를 통해 베트콩에 의해서 잠시나마 미국 대사관 일부가 점령당하고 미군 시체들이 뒹구는 장면을 지켜보며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위축감이 팽배하게 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 31일 월맹의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폭격 중지를 선언한다. Tonight I have ordered our aircraft and our naval vessels to make no attacks on North Vietnam, except in the area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the continuing enemy buildup directly threatens Allied forward positions and where the movement of their troops and supplies are clearly related to that threat. 구정 대공세로 월맹은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반전 여론 확산의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심리적 대승리를 거두었다.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국기와 수도도 북부 베트남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 특히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직구함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부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2001년 4월 29일자 남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 수용소 수감자는 독방 감금, 위험한 노동, 밀폐된 공간의 감금, 각종 구타와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보도를 통해 정신개조 수용소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식 절차 없이 강제 투옥되었고 수용소에서 적어도 16만 5천 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천 명이 대나무 죽창에 찔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주사 맞는 등 다양한 학대와 고문을 당했으며 미국 국무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7년을 투옥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어도 이러한 수용소가 150여 개 이상 운영되었으며 남베트남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친인척은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공산주의는 역시 공산주의다. 월맹은 정치적 탄압에 이어 사회 곳곳에 손과 발을 묶었다. 공산화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탄압했다. 먼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다. 종교의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를 모든 사회단체의 상위 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종교계의 신문과 잡지 발간을 정지시키는 등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줄줄이 체포, 구금되었다. 또한 변방의 신경제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통일 전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 명칭을 호치민시로 바꾸고 거리 이름도 변경했다. 과거 남부사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월맹 혁명가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 응오딘 GM과 많은 전직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시체는 불태워졌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공산 사회주의식 통제 경제로 강제 전환했다. 먼저 500대 1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개인이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자본가들의 재산도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제 몰수하였고 1,500개의 개인 기업을 국유화의 이름 아래 모두 빼앗았다. 농민들의 토지는 물론 농기계, 가축까지 몰수하여 집단 농장화하고 공동 생산 배급제로 강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세계 2, 3위의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급기야 매년 100만 톤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통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레드완은 1976년 개원 국회에서 조국을 10배 더 크고 10배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산화된 베트남 경제는 10년도 못 가서 총체적 파탄 상황에 봉착했다. 400만 명 실업사태, 굶주림, 강제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 피플 대열에 끼었다. 전신주도 걸을 수만 있다면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1975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바다에 몸을 던진 80만 보트 피플을 포함 육로 탈출자까지 무려 110만 명. 이들은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을 향해 바다에 목숨을 걸었다. 받아줄 국가를 찾아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다가 배가 뒤집혀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부녀자들은 강간당한 뒤 모두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약 11만 명이 물귀신이 되고 말았다. 지난번에 1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하셨죠. 1심에는 엉뚱한 주장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 가서 위키리스 그 찾아봐요. 1심회가 그 당시에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사건 은폐를 위해서 김성규 원장 해임시킨 사건, 그거는. 그럼 위키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다 확인되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지. 아니, 왜 이거 계속 또 옮깁니까? 거짓말을 했죠? 아니, 이 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그것도 저는 우리 본인이 쓴 사모님께 책일 거 아니에요.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쓴 책일 거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가 이긴 전쟁입니다.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진영, 우리 장병들이 여기서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월남의 패망, 미국의 패배, 진실의 승리,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전환시대 논리에 이영희 선생이 예상한 게 3부에는 1, 2부에는 미국이 승리로 예상을 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3부에는 미국의 패배를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책을 읽고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 이게 진실의 승리야. 나는 희열을 느꼈다. 이래 써놨어요. 그러면 이걸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데 그걸 희열을 느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쓴 책입니다. 제가 쓴 것은 네. 이렇게 썼죠. 네. 이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 네. 그 준환시대 논리에 담겨 있는 그 논문이 3부작인데 네. 1부, 2부 그 중간에 월남의 패망이 있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여집니다. 네.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국제적인 그런 그 사건을 놓고 1, 2부, 3부가 그렇게 20일간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높이 평가한 것이죠.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문 후보님. 예. 홍 후보께도 약간의 시간은 남아있는데요. 아니, 근데 다시 한번 요거는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물어보셔도 보면, 답변은 지금 못한 상황이니까 그냥 말씀하시죠. 예. 그 책을 보면 1부, 2부는 미국이 사실상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논리입니다. 3부는 그때 논리도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예측을 미국의 패망과 월남의 패배와 그래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1, 2부가 미국이 문 이길 수 후보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비수한 예. 거예요. 문 후보님, 답변하실 시간. 이때 뭘 희열을 느꼈다는 겁니다. 답변은 못하는 상황이시니까요. 그냥 홍 후보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찬스까지 쓰셨기 때문에 예,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학생동맹입니다. 예,
예, 여기 전대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대혁 경위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장 선생님 오늘 만나기로 약속해 주시면서 전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전대부장 임종석입니다. 국제학생연대 부위원장님이십니까? 학생명하고 전화로 약속하기를.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장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부장. 뭐 전달할 것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 DNA에는 좀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의뢰는 보내지 못했습니까? 예,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의는 지금 북측 대표단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재차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텔레박스가 될것 같습니다. 예, 텔레박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축전 전까지 여기 어려고 기대하고 예, 여기도 기다릴 거. 예. 꼭 좀 건강해서 끝까지 투쟁해 주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투쟁해 주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특전이 강장에서 아니 통일이 강장에서 꼭 만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대하면서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북측 대표단과 학생정맹회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할 거 없죠? 예, 앞으로 전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는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 운동을 전개한다. 또 우리는 남한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체 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 라고 확인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도 했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단계별 활동 중에서 알로 조직원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으니 마지막 남은 최종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로 체제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입니다. 희망찬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자부심이 넘쳐 주체 103 2000 우리
서선 나선시 여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후보를 죽음을 강요하며 다시도 피난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뛰는 꽃바구니와 조현지를 비관하는 케이스 리 주이동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공간 위대한 상부님의 애국신의 자국자업을 이것입니다. 전화비곡의 기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 성경마을로